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밖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고인이 된 장형경 여사의 영정 앞에서도 사람들은 애도보다 호기심 어린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우가 퍼뜨린 불륜 DNA라는 끔찍한 프레임은 지우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이제 남겨진 지우의 숨통마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상주환장을 찬 지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울음조차 마음껏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경도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비수처럼 지우에게 꽂히는 순간 경도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기자로서 펜을 들고 싸워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단어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죽음이 오로지 자신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죄책감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텅 빈 눈으로 중얼거리는 지우의 목소리는 건조해서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18년 전 첫사랑의 실패도 지금의 이 비극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녀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경도는 그런 지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경도의 온기조차 거부하려는 듯 슬그머니 손을 빼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흐르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엇갈리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경도는 결심했습니다. 지우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함께 도망치거나 같이 무너져 내리기로 말입니다. 그는 지우의 귓가에 낳고 절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이 바닥을 모르냐고. 차라리 숨자. 차라리 죽자. 그것은 포기의 말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지독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지우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경도를 향했고 경도는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륜이라 매도한다면 기꺼이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라도 너를 지키겠다는 비장함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이토록 위태롭고 처절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와 언론은 지우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니까 콩가루 집안 소리 듣지. 엄마 죽고도 뻔뻔하게 서 있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선 기분이었을 겁니다. 경도 역시 동훈일보 내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경도의 곁에 있는 한, 경도 역시 더러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요. 지우의 눈빛이 서서히 체념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두 사람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경도의 차라리 죽자는 말은 지우의 가슴에 깊이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죽자는 말이 아니라 이 사회적 살인에서 함께 살아남자는 역설적인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경도를 위해 손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그 진부한 클리셰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 되어 두 사람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안경 부장은 경도를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멀리 어디 나가 살아. 여기선 숨도 못 쉰다. 선배로서, 그리고 아끼는 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순간 강민우가 만든 불륜이라는 프레임은 영원한 진실이 되어버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우는 도망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도는 지우가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머페럴의 임원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강민우의 사주를 받은 임원 하나가 지우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주 상무님,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말은 지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아픈 언니 지연을 위해 버텨왔던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 되어 회의실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언니 지연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지우를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지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라져야 모두가 행복해질까?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경도라는 세 글자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안아줄 그가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경도는 지우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동료 기자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경도는 오직 지우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가갈수록 지우가 더 큰 비난을 받는다는 현실은 경도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키고 싶은데 지키려 할수록 상처를 입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경도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이 그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지우의 해이만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 그녀의 손길에는 미련이 뚝뚝 묻어났지만 표정만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인 죄수처럼 말이죠.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가쁜 숨소리. 경도는 모든 것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경도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요청이 아니라 지우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경도는 짐을 싸는 지우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말을 비수처럼 꽂았습니다. 평생 불륜녀로 살게도 그럼 도망치면 그게 네 이름이 되는 거야. 다정한 위로 대신 택한 경도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도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강민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한 경도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경도의 일갈은 죽어가던 지우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경도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도망친대? 나 앉아. 지우가 입술을 앙다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도는 그런 지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거야. 서지우답게 해. 뒤는 내가 막을 테니까. 두 사람의 포옹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전우의 결의이자 서로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경도는 곧바로 강민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던 강민우는 경도를 비웃었지만 경도는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서 오긴 왔는데. 경도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강민우씨, 총알 다 떨어졌죠? 이제 내 차례 같은데. 경도의 당당한 태도에 강민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도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역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경도가 던진 승부수는 바로 안다해였습니다. 조진원의 내연녀이자 이 모든 음모의 공범, 경도는 끈질긴 설득과 압박 끝에 그녀의 결정적인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서지연에게 약물을 투여한 CCTV 영상과 강민우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강민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송고하는 경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누명을 벗기고
그녀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임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 말이죠. 지우의 단호한 발언과 동시에 경도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강민우, 아내에게 약물 투여, 충격적 폐륜의 실체,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강민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우와 경도, 두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강민우는 긴급 체포되었고 자림 오페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우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상처 입은 마음들까지 치유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지우는 텅 빈 대표이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사를 이끌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경도가 있어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텅 빈 운동장 근해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발을 구르며 장난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갈 거구나. 경도가 특파원 제의를 다시 받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도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억지스러운 봉합이 아니라 각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생채기들이 아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도는 씁쓸한 미소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잘 살자. 경도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우주보다 넓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내자는 약속,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별 통보가 아니라 먼 훗날을 기약하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포즈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천이 기억될 만큼 아주 오랫동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림 오페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젊은 리더가 되었고 경도는 미국에서 인정받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 지우는 당당하고 아름다웠으며 경도의 기사는 여전히 날카롭고 따뜻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도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학로의 극장 앞,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우식이 주연을 맡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폐막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서 경도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한 지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18년을 돌고 돌아 수많은 엇갈림 끝에 마침내 마주선 두 사람. 오래 기다렸지. 경도의 물음에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왔어. 한방눈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함께 걸어갈 영원한 계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